반갑습니다. 오늘은 81강 일목균형표 17부 주제는 일목균형표 한눈에 균형을 본다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어떤 사죄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좀 있네요. 제가 한 2주인가? 한 3주인가? 2주 정도 방송을 찍지 못했습니다. 녹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쓰잘데기 없는 얘기지만 사상 철학이나 사회학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미친 듯이 읽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 책 읽는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읽다 보니까 막 또 읽고 싶은 책이 생기고 막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아주 교보문고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 어떤 강의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게으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죄송하고요. 다시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그러니까 월, 수, 금은 일목균형표 일단 나가고 화요일, 목요일은 좀 편한 주제로 방송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올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균형으로 보는 반값선으로 보는 어떤 혼조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이제 강의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혼조세에 대해서 발음이 안 되네요.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발음이 안 되네요. 혼조세에 대해서 차후에 또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 교육을 할 겁니다. 이제 간단하게만 알아봤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난 시간은 혼조세를 했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반값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제가 일목균형표 한눈에 균형을 본답니다. 요거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일목균형표라는 뜻이 일목이 이제 한눈, 한일자 눈목자라 그랬죠. 그래서 한눈에 균형을 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제 반값선이 이제 예를 들어서 반값선이 이렇게 현재 이제 반값선이 여기에 있다. 그죠? 그랬을 때 이렇게 절반을 나눴을 때 만약에 파동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내려왔다가 뭐 이렇게 내려왔다가 뭐 이렇게 반등을 한다든가 이 위에서 반등을 한다든가 그죠? 여기서 반등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게 이탈이 돼버리면 요렇게 M 파동으로, 아니면 뭐 요렇게 뭐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죠.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반값선입니다. 제가 이렇게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요. 녹색선이 반값선인데 예를 들어서 반값선이 이렇게 있고 이 기간이 26일 요렇게가 요렇게 진행이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시에 이 반값선, 이 포인트를 힘의 균형점으로 보고 반값선보다 시세가 위에 있으면 이렇게 상승의 여력이 있고, 왜냐면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지금 더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있다. 그리고 이 반값선보다 아래에 시세가 있으면 하락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무조건 하락을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반값선을 이탈해가지고 다시 돌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어찌됐든지 간에 반값선보다 아래에 시세가 있으면 매도세가 매수세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으로 갈 여력이 더 크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는 거는 현재 시세가 반값선보다 위에 있으면은 매수세가 우세하다, 반값선보다 아래에 있으면 매도세가 우세하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반값선이라는 거 하나로.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일목균형표에서 한눈에 균형을 알 수 있다는 의미는 결국에는 반값선의 위치가 그 기간 동안에 매매했던 어떤 투자자들의 그 균형점을 나타낸다는 얘기고, 그 균형점과 시세를 비교를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투자를 하던 투자자들 중에서 매수의 힘이 강한지
매도의 힘이 강한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렵나요? 이거를 제가 차트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기준선만 놔두고 일목균형표를 다 지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시에 지금 요 위에 있었던 상태는 반값선보다 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매수세가 강했단 말이에요. 그죠? 매수세가 강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 반값선을 이탈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는 하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여력이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가능성의 영역이고 어떤 예언이 아닙니다. 현재의 시세가 반값선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락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고, 즉 시세를 한눈에 본다는 거는 현재의 시세와 반값선의 위치, 그거를 비교를 해서 26일간의 어떤, 지금 이게 기준선이니까 26일간의 균형점이겠죠. 26일간의 균형을 봤을 때 이 26일간의 매수와 매도를 했던 이 시장에 참여를 했던 투자자들의 힘의 싸움에서 매도세가 지금 압도를 하고 있다. 그거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목균형표에는 이렇게 반값선을, 대표적인 반값선이 전환선, 기준선, 그 다음에 선행스팬 2가 있습니다. 선행스팬 1은 그 전환선과 기준선의 절반값이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제하고, 그 다음에 전환선과 기준선과 일단 선행스팬 2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세 선이 있어요. 그죠? 세 선이 있는데, 전환선의 경우, 이 파란선입니다. 전환선의 경우에는 9일의 균형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단기간의 힘의 균형을 단기 세력의, 그러니까 단기적인 9일 동안의 시장에 참여했던 그 세력들의 힘의 균형을 보는 선이고, 그에 비해서 기준선은 26일 동안의 힘의 균형을 보는 선이고, 그 다음에 이 선행스팬 2는 52일간의 힘의 균형을 보는 선이다. 그래서 이 전환선은 단기 균형선, 그 다음에 기준선은 중기 균형선, 그 다음에 선행스팬 2는 장기 균형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격이 전환선보다 위에 있으면 단기적으로 매수 세력이 더 우세한 거고, 9일 동안에. 그리고 가격이 전환선보다 아래에 있으면은 단기적으로 매도 세력이 더 우세하다. 물론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의 힘의 싸움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 자, 그리고 가격이 전환선 위에 있으면, 그러니까 가격이 전환선과 같은 포인트에 있으면, 그러면은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단기적으로요, 9일간에.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 차트를 딱 봤을 때 시세는 여기 있고, 단기선은 여기 있고, 중기선은 여기 있고, 장기선은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거의 1초, 2초 만에, 지금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전부 다 시세가, 매도세가 압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한눈에 보이는 거죠. 그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선행스팬 2인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가. 여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세가 균형선과 함께 있다면 매수와 매도세가 지금 치열한 상황이고,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갈지 아니면 이탈해서 떨어질지,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기준선만 남겨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현재의 위치가 이 자리다. 그러면 요 자리라면 지금 26일간의 힘의 균형에서 매수와 매도의 싸움에서 거기서 지금 시세와 지금 26일간의 힘의 접점이 붙어 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붙을 때마다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26일간의 지금 매도세가 압도를 하다가 다시 매수세가 들어와서 지금 26일의 접점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탈이 되는지 아니면 돌파해서 올라가는지, 요 포인트를 확인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상태는 26일간의 힘의 균형에 시세가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가 정말 근접한 힘의 힘의 세기로 지금 접점을 이루고 있다. 하루가 지나니까 돌파가 돼서 올라갔으면 뭐다? 그럼 매수세가 강해지는 순간이 이 타이밍부터다. 이렇게 바로 한눈에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제 선행스팬 2입니다. 선행스팬 2는 현재 지금 시세가 여기 있고, 이 부분에 있고,
선행스팬 2는 요 자리에 있어요. 붙어 있죠. 근데 요 선행스팬 2는 현재 선행스팬 2의 위치가 아니라 뭐다? 26일 전에 선행스팬 2의 위치를 26일 앞으로 미래에 그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선행스팬 2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52일간의 어떤 장기적인 힘의 균형을 보는 포인트는 이 포인트가 아니라 요게 그대로 와서 지금 이 자리부터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자리라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요게 이제 26일 앞으로 밀어놨잖아요. 그죠? 요거를 다시 당겨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먼트를 1로 해가지고 당겨 보니까 지금 현재의 요 자리에 있는 거죠. 그죠? 요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52일의 힘의 균형은 지금 이 포인트인 거예요. 아까는 여기였었죠. 왜냐면 여기 26일 앞으로 밀면 요 포인트가 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현재의 다시 중요합니다. 현재의 장기 매매 세력의 어떤 힘의 균형은 요 포인트다. 현재의 선행스팬 2가 그려가는 그 위치를 26일 뒤로 당겨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52일의 추세도 지금 이탈이 돼버리는, 그래서 장기 추세도 매도의 힘이 압도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걸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다시 자, 다시 일목균형표를 3개만 이렇게 선을 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가격이 아까 전환선으로 설명했지만 가격이 기준선, 이 기준선보다 위에 있으면 중기 매수 세력이 우세한 거고 아래에 있으면 중기 매도 세력이 우세한 거고, 그리고 가격이 기준선과 붙어 있으면 매수 세력과 매수 세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26일에 중기 이 기간 내에 시장 참여자들이요. 그죠? 그리고 장기는 52일간의 똑같은 원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장기의 균형선을 균형점을 볼 때 요게 아니라 요거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땡겨온 요 자리가 균형 포인트다. 52일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일목균형표는 요 3개의 선, 이제 총 5개의 선이 있지만 제가 선행스팬 1이랑 일단 후행스팬을 일단 뺐습니다. 빼고 요 3개의 선, 요 3개의 선과 그 다음 현재 시세의 위치를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뭐 가격이 예를 들어서 캔들이 전환선의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기준선의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선행스팬 2의 아래에 있다고 봅시다. 그죠? 자, 제가 다시, 자, 이게 전환선이에요. 시세는 전환선의 아래에 있고, 시세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전환선의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기준선의 위에 있으며, 그 다음에 선행스팬 2의 아래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뭐다? 단기적으로는 매도세가 강하고 중기적으로는 매수세가 강한데 장기적으로는 매도세가 강하다. 그렇다는 거는 그죠? 이게 이제 장기적인 요게 이제 52일, 여기 52일, 요게 9일, 이게 26일이니까 9일의 균형점보다는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매도세가 강하고, 근데 26일에 중기적으로는 매수세가 지금 강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52일보다는 아래예요. 이건 그러면은 요 정보만 가지고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느냐? 캔들이 전환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도세가 강하고, 캔들이 기준선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매수세가 강한데, 캔들이 선행스팬 2, 그죠? 52일의 균형점, 요거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매도세가 강하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하락 추세에 있으나 중기 추세가 그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상승을 했고, 단기적으로 조정 중에 있으며 장기 추세를 아직 깨지 못한 국면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요 세 선과 시세만 가지고 바로 1초 만에 2초 만에 이게 이제 연습이 되면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봅시다. 그런 차트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어디가 그런 위치일까요? 자, 이 포인트겠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선행스팬 2입니다. 2를 이렇게 당겨보면 선행스팬 2가 여기 있겠죠?
그걸 감안하시고 보시면 돼요. 자, 전환선보다는 아래에 있고 기준선보다는 위에 있으며 그 다음에 선행스팬2보다는 아래에 있습니다.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이 세 선과 시세의 위치만 보더라도 뭐를 알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아직 하락 추세 속에 있는데, 그런데 중기적으로 그거를 하락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 일단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조정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제가 아까 설명을 어떻게 드렸냐면 장기적으로는 하락 추세에 있으나 최근 중기 추세가 그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상승을 했고 단기적으로 조정 중에 있으며 아직 장기 하락 추세를 깨지 못한 국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 앞에 지금 차트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저렇게 됐든지 뭐 전혀 상관없이 현재 선행스팬2와 전환선과 기준선과 시세의 그 위치만 가지고도 바로 나온다는 겁니다. 차트를 보자마자 파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선행스팬2가 여기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 자, 요거는 뭐를 의미할까요? 자, 일단 상승을 하던, 그죠? 상승을 하던 선행스팬2를 이탈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자, 장기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뭐다? 일단 이전에 전환선과 기준선을 이탈을 해서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선행스팬2도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장기적 상승 추세가 하락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생겼다는 걸 한눈에,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 또 하나만 더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장기선이 상승을 해서, 지금 요 자리에 있고, 장기 균형점이, 요거를 이렇게 당겨보면 요 자리 요 위치에 있겠죠? 그러면은, 자, 이건 뭐다? 지금, 캔들이 전환선 위에 있고 기준선도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선행스팬2보다도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기적 추세를 일단 돌렸고 그 다음에 기준선보다 위에 있고 전환선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추세 중에 있다. 물론 언제든지 꺾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위치는 그렇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눌림목을 잡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게 언젠가는 조정이 나올 거고 조정에서 반등을 했을 경우에 반등을 할 때 어떤 예를 들어서 장기선을 지키고 올라가느냐, 중기선을 지키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단기선을 지키고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 파동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시세와 이 선 3개만으로도 현재 국면을 바로바로 알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눈에 어떤 힘의 균형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일목균형표의 어떤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제 기간 설정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의 추세가 다르게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위치가 예를 들어서 지금 캔들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9일간의 어떤 9일간의 힘의 균형에서는 매도세가 이기고 있지만 26일간의 힘의 균형에서는 매수세가 이기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52일간의 추세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장기간으로도 매수세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매도세가 압도하고 있다. 그럼 뭐다? 중기와 장기는 올라가고 있는데 단기는 하락하고 있다. 이거는 조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정이 계속 진행이 돼서 하락 추세로 갈지는 아직 모르지만 현재의 위치는 조정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게 뭐 전환선 밑에 있으니까 현재 이 캔들이 전환선 밑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매도세가 강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매도세가 강하지만 중기나 장기적으로는 매수세가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승 중에 어떤 조정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전환선 밑에 있다고 매도세가 강하고 뭐 아니면 기준선보다 아래에 있다고 매도세가 강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단기와 중기와 장기 이 세 개 중에서 현재 시세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예전에 그 교육을 하면서 하나 그려놨던 그림을 제가 하나 가져와 볼게요. 잠시만요. 요거를 자, 여기 이제 예전에 교육할 때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그림인데, 요거를 잘 보시면, 이거 옛날에 비트코인인가 그랬을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자, 선행스팬 2 라인이 여기 있죠? 근데, 요렇게 당겨보면, 지금 이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죠? 현재 캔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뭡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아직 하락 추세에 있는 거죠. 매도세가 강한 겁니다. 그죠? 지금 이게 상승을 했지만, 장기 추세를 돌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장기의 매수와 매도의 균형점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장기 추세는 하락이 맞다. 하락이 맞다. 지금 이 위치가. 자, 근데 중기적으로는 기준선보다는 위에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다. 왜냐면 중기적으로는 요만큼밖에 안 봤으니까. 그죠? 26일이 요만큼이 26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26일 동안의 추세는 상승 추세가 맞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하락 추세. 장기적으로는 하락 추세지만, 이렇게 왔기 때문에 하락 추세지만, 요만큼만 떼고 보니까, 기준선으로만 보니까 상승 추세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장기 추세가, 만약에 매수세가 좀 더 붙어줘서, 이거를 넘어서면, 장기 추세가 끝나고, 이제 장기 하락 추세의 종지부를 찍고,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겁니다. 기준선을 돌파하고, 기준선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위치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대로 중기 상승 추세, 그러니까 기준선을 돌파하고 기준선 위에 있는 이 매수세의 26일간의 매수세의 힘이, 중기 상승 추세를 이끌고 있는데, 이 중기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져서 장기 하락 추세의 종지부를 찍을 것인가, 아니면 중기 상승 추세가 먼저 종료가 돼서 단순히 기술적 반등으로 끝나고 다시 장기 추세가 하락으로 계속 갈 것인가, 요거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그러면 저 같으면은 이렇게 대응을 할 겁니다. 현재 단기적으로는 전환선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매도세가 우세하죠. 그래서 현재 단기적으로 매도세가 우세한 상태고, 그 다음에 장기 하락 추세의 반값선인 선행스팬 2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의 지속 흐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다소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단기 추세도 지금 매도세가 강하고 장기 추세도 매도세가 강하기 때문에 중기 추세만 매도세가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는 단기적으로 매도세가 강하고 장기적으로도 매도세가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높다. 물론 100%는 아니기 때문에 뚫고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일단 하락을 할 가능성을 먼저 생각을 해 놓겠습니다. 근데 다만 시세가 기준선의 지지를 받고 예를 들어서 상승을 해서 전고점 라인을 돌파를 하고 그리고 단기, 중기, 장기 모두 매수세의 우세가 되고 추세 반전에 성공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이 시점에서 어떤 매매를 한다면 철저하게, 자 보시면 단기도 매도세가 압도하고 장기도 매도세가 압도한데, 이 매도세를 이겨내려면 적어도 지금 현재 매수세가 강한 26일 즉 중기의 어떤 힘의 균형이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내가 여기서 매매를 한다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26일 현재 매수세가 강한 26일의 이 라인을 내가 마지노선으로 잡고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즉 뭐다? 이거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장기가 하락 추세예요. 그리고 단기도 하락 추세예요. 근데 중기는 상승 추세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장기도 단기도 중기도 모두 다 상승 추세로 돌아가야 수익이 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중기만 상승 추세예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고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렇게 될 가능성을 먼저 생각을 하되, 근데 요게 요렇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마지노선이 과연 장기냐 단기냐 중기냐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단기는 하락 추세지만 중기가 지켜지면 그럼 뭡니까? 단기는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중기가 지켜지기 때문에. 중기가 이탈되면 단기가 더 강한 힘을 발휘해서 중기가 깨지면 그러면은 장기도 하락 추세, 단기도 하락 추세, 그 다음에 중기도 하락 추세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물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만 지켜지면 된다는 거죠. 뭐다? 중기가 지금 상승 추세이니 이 상승 매수세가 강하니 이 강한 매수세가 계속 지켜진다면 단기세는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중기가 계속 지켜진다는 전제 조건이 계속 지속이 되면 장기도 결국에는 돌아갈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장기, 단기, 중기 중에서 현재 이 위치에서는 중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준선을 어떤 손절의 어떤 포인트로 인식을 하고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 요렇게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만약에 어려우시면 댓글 다세요. 자, 그래서 오늘 25분, 이제 26분 동안 교육을 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까지는 이제 일목균형표 이제 지금 오늘이 17부죠. 17부인데 17부까지는 일목균형표의 아주 기본, 기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환선부터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방송, 거의 한 2주 만에 방송을 하니까 좀 어색하긴 하네요. 말도 잘 안 되고. 하여튼, 자,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자, 안녕.